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건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십시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낙태 생존자 증후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 책 엄마 뱃속 트라우마 치유 EFT 126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낙태 생존자의 자아상에 대해서 6개까지 했는데 오늘 7번째입니다. 나는 힘을 가져야 한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킨다. 이 신념이 권력과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런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아기는 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되므로 결국 권력과 돈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갖게 된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돈이나 권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며 게다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심지어 존경까지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낙태 생존자는 권력 지상주의자나 배금주의자가 되기 쉽다. 또 낙태 생존자가 성장하면서 학대, 방임, 가정폭력, 따돌림 등 각종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경험하게 되면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기도 한다. 낙태 생존자들은 양극단 상태가 많이 됩니다. 철저하게 돈이나 권력 같은 힘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무력감에 빠져서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살거나 그 양극단의 상태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돈과 권력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8번째 자아상입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세상에 다 돌려줄 거야. 나만 살아남으면 되지. 세상이 망가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 심리가 복수심, 분노 등으로 발전합니다. 왜 이런 심리 상태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낙태 생존자들이 태어난 뒤에도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지속적인 학대나 방임을 경험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나 독재자,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기 쉽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 존 소니 많은 논문과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 존 소는 낙태 생존자와 살인범, 연쇄살인범, 독재자 이런 사람들과의 관련성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요. 저도 이 논문 몇 편 봤는데 그거 보고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상당수의 연쇄살인범, 독재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낙태 생존자들이다.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등 국내의 연쇄살인범과 테드 번디, 찰스 맨슨 등 미국 연쇄살인범의 자료들을 쭉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제가 직접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자료를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여기는 안 적었는데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세상에게 복수할 거다. 이 심리 상태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낙태 생존자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모두 극심한 아동학대를 당했고 그들이 받은 피해를 들어서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반드시 숨어 있었을 것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에 반드시 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낙태 생존자의 인간관입니다. 낙태 생존자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은 뭐뭐다. 사람들은 착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런 게 인간관이죠. 낙태 생존자 인간관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 거부당하는 게 제일 싫다. 이런 신념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거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발전합니다. 아기는 낙태당하는 것, 곧 죽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하나로 본다. 사실상 아이들은 죽는 것과 떠나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지우는 것이나
엄마가 자신을 버리는 것이 같은 것이고 엄마가 죽는 것이나 엄마가 떠나는 것도 같은 것이다. 어렸을 때 엄마가 죽은 사람을 상담해 보면 상당수가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분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처음에 많이 놀랐다. 엄마는 떠난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나 또한 점차 많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은 죽음과 떠남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이들은 죽는 거하고 떠나가는 거하고 구분 안 해요. 엄마가 죽었다는 엄마가 나를 떠났다와 같은 얘기예요. 게다가 많은 낙태 생존자가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 이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 늘 거절과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며 요구하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게 된다. 다시 설명드리면 낙태 생존자는 거절당할 때 버려지는 고통을 느껴요. 자신의 부탁이 거절되는 것을 자신이란 존재가 거절당하는 걸로 느끼고 그게 바로 버려지는 느낌하고 동일시되는 거죠. 부탁이 거절됨, 자신의 존재가 거절됨, 자신이 낙태됨 이런 식으로 동일시가 됩니다. 이 세 개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50대 남성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주방용 초음파 세척기 영업을 하고 있었고 품질이 좋아서 써본 사람은 계속 그 상품을 찾는 상황이었다. 그저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더 홍보하면 매출은 언제라도 두세 배 증가할 수 있는데 그는 매번 식당 문 앞에서 서성이다. 차마 발을 못 들이고 돌아오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달째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은 파산에 이를 지경인데도 그는 도저히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나는 거저의 두려움이 원인임을 직감하고서 그의 출생 상황을 물었더니 자신은 혼외자로 미혼모인 엄마에게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키워준 엄마에게 입양되었고 그 사실을 성인이 된 뒤에야 알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친부이고 양모가 다른 자식이 없어서 특별히 차별받은 적은 없었다고 했지만 혼외 관계로 생긴 낙태 생존자로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돈을 못 벌어서 파산하는 두려움보다 그에게는 더 컸던 것이다.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돈 못 벌면 굶어 죽잖아요. 굶어 죽는 것보다 버려지는 두려움, 거부당하는 두려움이 더 커서 계속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돈 못 버는 것보다 거부당하는 게 더 두려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시대를 막론하고 연인에게 버림받아서 자살한 사람들의 사례가 종종 회자되는데 이 사람들도 대체로 낙태 생존자일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죽거나 망하는 것보다 버림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다. 버려질 바야 차라리 죽을래. 이 심리 상태인데 버려지는 두려움이 죽는 두려움보다 훨씬 큰 거죠. 이 정도로 버림받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대체로 낙태 생존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번째 인간관. 왜 나를 죽이려고 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자는 믿으면 안 돼. 이 신념이 엄마에 대한 분노 및 원망, 배신감, 여성 혐오, 의처증, 여성 학대 등으로 발전합니다. 모든 아기는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태어나는데 이런 기대가 깨질 때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갖게 된다. 어릴 때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잘못을 빌지 않아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엄마를 죽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엄마가 내가 뭘 잘못했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에 격분해가지고 엄마를 죽였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한 것이다. 이런 분노와 배신감은 사춘기에 잘 폭발하는데 그 결과 부모에 대한 반항과 탈선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 만약 낙태 생존자가 아들이고 태어나서도 엄마에게 학대받는다면
엄마에 대한 분노가 여성 혐오, 여성 의심, 더 나아가 가정폭력, 의처증, 성폭력, 성학대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성에 대한 미움이 너무 많아지고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게 되죠.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 낙태 생존자이고 태어나서도 엄마한테 학대받고 버려지고 방임되고 이런 게 엄청 쌓인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성범죄도 많이 저질렀죠. 독재자이면서. 세 번째, 인간관. 엄마를 미워하면 안 돼. 엄마를 미워하면 버림받아. 화내면 안 돼. 화내면 버림받아. 이런 신념이 화내지 못함, 감정 억압, 무기력, 분노 억압 이런 심리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아기에게 엄마란 절대적인 존재로 엄마의 보호가 없으면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한다. 많은 낙태 생존자들이 엄마가 나의 하느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기에게 엄마는 하느님이죠. 절대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아기는 종종 죽는 것 이상으로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거부하는 엄마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엄마를 미워하면 버림받을까봐 분노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화내지 못하는 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감정은 선택적으로 억압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 억압은 감정 억압이 되고 감정이 억압되면 욕구도 억압이 되기 때문에 늘 무기력한 사람이 되기 쉽다. 엄마 나를 버리려고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데 엄마를 미워하면 엄마가 날 버릴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분노를 억눌러요. 근데 감정은 나는 분노만 억압해야지 이게 안 되거든요. 분노를 억압하려면 모든 감정을 다 억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 억압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 억압하면은 욕구도 억압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억압되면 무기력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울증도 많이 생깁니다. 감정이 억압되고 무기력해지는 우울증. 이거는 감정 억압으로 생기는 우울증이죠. 네 번째 인간관입니다. 지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해. 없는 듯 있어야 해. 드러나면 큰일 나. 이런 신념이 무기력, 우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발표 불안, 대인공포, 시선공포 등으로 발전합니다. 창고에서 마음껏 놀다가도 인기척을 느끼면 순식간에 숨을 죽이는 쥐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태아도 10달 내내 숨을 죽이며 조용히 있게 된다. 엄마에게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혹시라도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평생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발표 불안, 대인공포, 시선공포. 시선공포는 타인과 시선이 마주치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시선공포 등이 잘 생긴다. 상당수의 낙태 생존자들한테 많은 건데 지 죽은 듯이 있어야 돼. 없는 듯이 있어야 돼. 드러나면 큰일 나.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 다음 인간관. 5번째네요. 엄마도 못 믿는데 누구를 믿어?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신념이 대인공포, 대인기피, 피해망상, 조현병이 잘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어야 하는 엄마에게 거부당한 태아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늘 의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가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사는 것은 마치 적진 속에 홀로 남은 폐잔병의 삶과 비슷하다. 믿을 곳도 기댈 곳도 없이 언제 어디서 누가 자신을 밀고 하고 공격할지 모른다는 끝없는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산다. 그래서 그들은 따돌림도 잘 당하고 늘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늘 사람이 두렵고 의심스럽다.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피해의식이 피해망상이나 조현병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낙태 생존자들이
왕따를 잘 당합니다. 늘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못 믿다 보니까. 왜냐하면 엄마마저 나를 버렸는데 누구를 믿을 수 있어? 아무도 못 믿어. 이런 두려움이 이제 깔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왕따 잘 당하고, 극심한 왕따인 경우에는 거의 99.9% 낙태 생존자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해보면 낙태 생존자고. 그래서 낙태 생존자는 극심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표적인 낙태 생존자로 히틀러, 스티브 잡스 생각나는데 둘 다 낙태 생존자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왕따 당했고 히틀러도 왕따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엄마 뱃속 트라우마를 이해해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